바로 어제 사면을 받았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회공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예, 일단 뭐 도와줄 거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일단 침묵이 길어지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침묵이 길어지면 윤석열 후보의 고통이 제일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윤 후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내놓진 않겠죠. 우리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보수파분들 뭉쳐가지고 정권 교체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나 옛날에 구속하고 기소하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그냥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원한을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침묵의 정치로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탄핵의 강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안 찾아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러 기자들이 가려고 계속 그랬는데 묻겠죠. 네. 언제 찾아뵐 겁니까? 그렇죠. 라고 물어보고 이제 그러고.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오면 만나줄 그렇죠. 겁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럼 이제 만나도 부담이고 안 만나도 부담이에요. 이거는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지난 탄핵,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아직도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본인과 박근혜라는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언어의 실수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사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마 셈법이 좀 있었을 예. 거라고 봅니다. 뭐 건강이 안 좋은 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었을 거고 또 임기 말에 어쨌든 박근혜라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듯이 어쨌든 국민의힘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 사면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있었을 거라고 앞서 봐요. 이제 장성철 교수님이 탄핵의 강이라고 했는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 표현하면 탄핵의 강을 재빨리 문정부가 옆에다 윤석열 아니, 후보 옆에다 깊게 그게 파버렸다. 아니고 이제 탄핵의 강에 담궈버린 거죠. 윤석열 후보를. 예. 이렇게 되면은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근데 인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함을 느낀다. 이런 메시지를 안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예. 직무상했던 그런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후회하는 듯한 혹은 인간적으로 미안한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좀 드라이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에 여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일각의 의심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피마르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피가 마르겠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한 달 내내 1월 달 내내 그것만 쳐다보고 있게 생겼습니다. 최대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할 거다.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거로 인해서 피가 마르는 거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사람만 빠져봐라 하고 얘기 않고 있으면 이제 긴장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의 그 의도도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 의도를 조금 더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는 순간에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탄핵의 강속에 걸어 들어간 거죠. 다이빙이라니까요. 다이빙.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다이빙이다. 그냥 다이빙. 일단 침묵의 메시지.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것도 일종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하나의 효과가 있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책을 어제 냈잖아요. 뭐 그리움은 책 제목이
옥중에서 이제 지지자들과 편지를 나눴던 책입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안에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윤 후보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언제냐면 2017년 10월 얘기입니다. 당시 2017년 5월인가요? 제가 갑자기 월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죠. 그리고 뭐 누가 알다시피 국정농단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사였고요. 정해진 결론에 한 요식행위라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윤 후보로서는 부담되는 메시지가 되고요. 또 하나 한 지지자가 윤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국 교수와 연관시켜서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시시비비는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걸어온 길을 봐라라고 하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들도 일단은 반감이 좀 있는 건데. 원론적 얘기긴 하지만 부정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기다가 뭐 덧붙여서 박근혜 씨가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사면된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혹은 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면되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는 게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거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감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아마 뭐 말리겠죠. 낸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상황이 윤석열 후보한테 그냥 불리하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게 책에 저런 얘기를 써놓고 예. 아무 얘기 안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과거는 과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입국 다물어 버리면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가뜩이나 그렇게 흔쾌하지 않은 예. 그런 의구심들이 한편에서는 계속 커지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뭐 한마디라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애가 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이지가 않다니까요. 아 그것도 또 예. 않죠. 왜냐면은 어쨌든 탄핵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당시 뭐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때 분노를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60대 이상의 TK 지역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표만 갖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기잖아요. 탈진보까지 아우르겠다고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죠. 중도층 20, 30대 이런 분들까지 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들어줬네.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현재 두 명을 봤을 때는 이준석의 늪과 박근혜 탄핵에 강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현재는 그런 신세가 조금 돼 있는 상황이군요. 좀 말씀 큰일 들어보면.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지자가 지금 윤석열 선대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죠. 권성동 사무총장과 그리고 이전에 최측근으로 분류됐죠. 지금의 선대위 직은 없지만 장제원 의원을 두고 한 지지자가 물어보니까 편지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저 표현은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언젠간 대가 치를 것. 책에 나온 권성동 사무총장과 장제원 의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윤석열 선대위에 대한 감정은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원한과 분노가 보여져요.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아니었습니까? 탄핵소추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재판정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바로 마주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어쨌든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달래자니 중도층이 이제 떠날 수가 그럼요. 있고 오도 가도 못한다. 외통수예요. 두 명의 리스크를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